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김포에서는 서울 편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서울 편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직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총선이 끝나 서울 편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선거를 서울시 소속으로 치르는 것을 목표로 서울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 지역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 주장은 선거철 메가시티론으로 확장하며 여당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여당 후보들이 김포 지역 총선에서 모두 낙선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 편입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서울 편입이 총선용 이슈였다는 지적과 함께 김포시 집행부가 편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득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포시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득실을 따진 그런 용역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총선용 이슈였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총선의 선거 결과에서 심판을 받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철회가 돼야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서울 통합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다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서울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총선용이라는 오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총선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서울 통합 문제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죠.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이후 교통,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예상되는 변화와 이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포시는 기후 동행카드 참여 등 이미 교통부터 김포 서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 김병수 시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김포 서울 통합법안 재발의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서울시 소속으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께서 많은 수의 주민들께서 만약에 동의하고 찬성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당이 다르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 법 통과 가능성이 주민들의 의사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한편 이번 총선 김포 가불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 편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편입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와 부천 일자리 센터가 지난 24일 7호선 춘희역에서 2024년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지역 기업 30곳이 참여해 구인에 나섰고 500여 명의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채용 기업들 중에는 7개 부천 소재 운수업체들도 있었는데요. 채용 직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수업체가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확보하고 또 좋은 인력이 운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이제는 제조업체를 벗어나서 여러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박람회에서 채용하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들을 알고서 오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예요. 이런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부천 시내 대중교통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채용 박람회 현장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과 면접 정장 대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5일 새벽 4시 55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1층 정육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1층을 확인해 보니 정육점 내부에서 연기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야 갈등 속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을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하도록 한 민주유공자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대가 뒤따랐지만 두 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의결만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입법 독재라는 여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총선 이전 직회부 절차를 먼저 밟았던 법안들도 쟁점 중 하나.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던 법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빨리 합의해줘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야당의 독주가 5월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조례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해오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제한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의 경우 오전 10시보다 빨리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민 발의로 청구됐다.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단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가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 의결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위기 단계 하향은 지난 4월 19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로 전환되며 의료 지원도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3에서 24절기까지 무료 접종이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인천시와 해당 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인천 이음카드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상생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에서
시가 제한한 영세 상생 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상생 가맹점에서 이음카드로 결제하면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영세 상생 가맹점 캐시백 한도는 최소 13%, 최대 17%까지 올라갑니다. 인천 지역 이음카드 영세 상생 가맹점은 지난 2월 기준 6,115곳으로 이 중 1,240곳에서 점주가 5%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 상생 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하는 한편 캐시백 제공 점포 확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상생 가맹점 여부는 인천 이음앱 또는 가맹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사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 매일 근무하는데요. 사무소는 국회 입법 동향 파악 및 자료 제공과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 국회 소통 및 의정 정책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사무소 개소로 국회 대응 업무와 국회 행사와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대외 협력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조성 추진 중인 경기 테크노밸리 3곳 내 첨단 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지난 24일 오세연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용인 플랫폼시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테크노밸리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도는 현재 일산과 양주, 용인 등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수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수의 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 용지 공급과 클러스터 내외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시설 확충으로 벤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5월 중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평가 기준과 항목, 실사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체육회는 당초 5월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등과 부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에 최종 부지 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 전에는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태국과의 관광,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장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현지 시간 23일 차드차트 시티판트 방콕시 주지사를 24일에는 태국 최장수 기업인 비그림 그룹의 헤럴드 링크 회장을 차례로 만나 교류 협력과 인천에 대한 투자 사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유 시장은 차드차트 시티판트 주지사와 만나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문화, 관광, 과학, 기술, 산업, 교육 분야 협력을 비롯해 공무원 교류 장려와 연례회의 또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방콕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류 협력과 상호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24일에는 헤럴드 링크 회장을 만나 한태 교류전 승마대회 인천 개최와 다양한 투자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